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본 사람으로서 기뻐할 만한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일본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 일본은 아직 죽지 않았다며 기고만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가전 빅5 업체가 한국의 삼성전자의 매출을 드디어 앞질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파악한 일본인들은 금방 다시 울상을 지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8년 삼성은 사상 최고의 매출 243조 7,714억 원과 그 매출에 맞는 사상 최고의 순이익인 44조 3,449억 원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으로서 당당하게 명확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일본의 가전 탑10의 모든 매출과 영업이익을 합치더라도 삼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처음 일본에 알려졌을 때 많은 일본인들은 그간 서서히 따라잡혔고 이미 뒤처져 있었던 사실을 보지 않고 무시하던 한국에게 이제는 그 사실을 숨기지 못하여 좌절하였고 일본에 대표하던 기업들의 추락과 일본 제조업의 몰락에 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가전업체인 소니, 히타치, 미쓰비시, 후지스, 파나소닉으로 구성되어 있는 빅5가 삼성전자의 매출을 이겼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이 2018년의 굴욕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퍼진 소식은 단순한 매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추후에 누군가 매출뿐 아닌 순익 지표를 진실이라고 들고 오자 많은 일본인들이 너무나 쪽팔려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했는데요. 일본 빅5의 매출은 원화 환산 약 330조, 삼성전자는 236조로 매출에서는 일본의 빅5가 100조 정도 앞선 게 사실인데 순익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일본 빅5 순익 약 23조 원, 삼성전자의 순익 약 26조 원으로 삼성이 빅5의 순익을 앞섰습니다. 물론 2018년에 일본의 10개 기업 순익이 삼성 절반도 안 된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전자시장이 많이 따라왔지만 아직도 탑5 기업 순익이 기뻐하던 것을 무색하게 삼성전자 하나의 순익을 넘지 못하자 매출로 정신승리하다가 쪽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집요할 정도로 훔쳐보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이슈가 있으며 반도체 산업을 차지하는 곳이 미래의 강자가 되라는 것은 요즘 초딩도 알만한 사실이라 당연히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의 반도체 상황에 무척 신경 쓰는데 삼성이 최근 171조의 거액을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고 한국 전체에서는 510조의 거대한 계획 소식을 듣자 이번에는 일본이 많이 따라왔지만 결국 반도체 약소국인 일본은 다시금 2018년의 굴욕을 맛볼 수도 있다면서 탄식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반도체 소재 쪽만이 우위에 있으며 정말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반도체 제조에는 눈에 띌 만한 성과가 없으며 일본 정부 주도의 거대한 투자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한은 지금의 격차도 줄이기 쉽지 않아. 일본은 먹기 힘든 산업이 반도체이고 한국 반도체의 추락만 바라는 게 그들이 반도체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매출로 자위했지만 순익에서는 5대1도 이기지 못했고 최근 삼성전자는 평택 2공장까지 올 하반기부터 가동을 계획하여 반도체에서만 영업이익 4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 내년에도 여전히 일본 가전업계는 삼성을 넘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매출과 순익의 격차가 크게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염원 한국 반도체의 추락이나 일본의 반도체 강세는 힘들어 보인다거나 일본을 대표하는 5개의 대기업이 아직도 한국의 삼성 하나 이겨내지 못해서 분하고 쪽팔리다는 등의 다양한 반응 보시겠습니다. 나도 처음에 이 소식 들었을 때 역시 한국은 일본한테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좋아했는데 제목이 거창해서 그러지 일본의 5개 기업을 합쳐야만 한국 기업 하나랑 비등하다는 의미라서 침울해졌다. 이거 처음에 기사 일부만 가져온 놈은 누구냐? 이거 순위까지 교환표를 보니까 순위계는 일본 5개를 합친 것보다 삼성이 높던데 매출은 높은데 순익이 낮다는 것은 일본이 장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너무 쪽팔려. 예전에 일본 가전업체를 전부 다 합쳐도 삼성한테 안 된 적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대단하지. 다만 이런 걸 좋아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것이 된 것 같아서 슬프다. 지금 탑5의 매출이라고 했는데 이제 소니는 저기서 빠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전자업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엔터 사업체라고 봐야지. 소니가 저기서 빠진다면 가전에서는 여전히 삼성의 상대가 되지를 않아. 순이익이 진 것은 당연하고 매출이 이겼어도 전혀 기쁘지 않아. 언제부터 일본이 한국한테 정신 승리하려고 발버둥 쳤냐. 비참하다. 예전에는 소니 하나랑 한국 전체도 비교했는데 이제 돌이켜본다면 현재 일본은 어느 것 하나 두드러지게 한국을 넘어선 것이 없어 보인다. 일본이 한국을 이기고 있는 것은 이제 인구수 덕분이라는 생각만 들어. 일본은 한국에게 따라잡히고 한국은 대만에게 따라잡히고 그럼 일본은 대만에게까지 따라잡히는 그런 흐름인가. 곧 베트남과 경쟁해야 할 시대가 오겠구만. 그럼 그렇지. 한국의 삼성 오빠를 일본이 이길 리가 없지. 한국도 결국에는 삼성 한국이잖아. 삼성을 이기면 한국을 이기는 게 맞는 거야. 한국은 1위와 2위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리고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은 답이 없어. 일본의 미래와 비교하지 말아라. 일본 1위 도요타도 삼성에게 지고 있어. 한국의 1위를 린치에서 이기면 뭐하냐. 같은 1위끼리 지고 있는 게 상징적으로 더 크다. 심지어 더 깊이 보면 집단 린치에도 패배했다. 언젠가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회사가 전부 합쳐서 현대 하나와 비교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어. 현대의 상승세가 굉장하니까 말이야. 일본이 이번만큼은 혁신적인 발전을 따라가서 현대 따위가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를 바란다. 일본은 무리니까 TSMC가 삼성을 계속 이겨주기를 바란다. 대만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좀 힘들 수 있다. 최근 대만의 주가가 폭락해서 알게 되었는데 TSMC가 대만 전체 시총의 30% 정도라고 하더라. 대만에 무슨 일이 있으면 TSMC는 바로 흔들릴 거야. 삼성이랑 한국에서 반도체에 엄청 투자한다고 해. 아마 대만은 따라잡기 위해서겠지. 일본은 이 싸움에 가세할 필요가 없어. 소재는 모두 일본 거니까. 재료가 풍부한데 일본은 왜 반도체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거지? 소재는 큰 돈이 되질 않아 소재 업체 중 세계적 기업은 없어. 게다가 이미 아베의 수출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를 막았다가 한국은 자체 제작으로 탈일본하고 소재 업체는 매출이 곤두박질 쳐버렸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서 반도체 부족을 개선을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 삼성도 있었는데 지금 당장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 생산 압박 자리라고 했어. TSMC는 미국의 요청을 거의 수락했고 삼성의 경우에도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적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수익성이 낮아서 삼성은 더 돈이 되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한던데 지금의 결정이 미래의 삼성이 TSMC를 잡을 선택이 될지도 몰라. 그럼 일본은 보이지도 않게 되겠지. 내 노익들이 제목만 퍼다 날라서 잔치를 하고 있다가 누군가 실제 내용에 링크를 걸었더니 다 도망가는 게 정말 너무 웃겼어. 내 두익은 정말 날 좋아 왜곡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어 보인다. 처음에 일본에 이 기사가 퍼졌을 때에는 제목만 달고 들어와 한국을 조롱하는 댓글이 많았는데 실제 내용에서 매출은 높지만 순이익은 낮다고 하자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일본 탑 가전기업 5개가 한국의 삼성 하나와 비교한다는 게 자존심 상할 일인데 그 매출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는 게 참 예전에 일본이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주력 반도체에서 일본은 경쟁 상대가 아니자 대만의 TSMC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삼성이 과거보다 일본에 따라잡힌 것은 사실이기에 더욱 좋은 성과로 초격차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외 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